안녕하십니까, 코인불장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이더리움 보상률 0%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찬성과 반대쪽이 얘기가 나왔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 재단이 여기에 나타나면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상당한 의미와 파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이 이더리움을 갈려싼 정말 엄청난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코인 불장과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이 일정 수준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어설 경우 스테이킹 보상률을 0%로 제한하거나 조정하자는 커뮤니티 내 제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찬성부터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찬반 양측의 시각이 다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찬성 옹호 측의 의견을 보시면 지나친 스테이킹의 집중은 발행 구조상 부담을 주므로 장기적인 토큰 이코노미의 안정과 인플레이션 통화를 위해 상한선 설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자, 반대쪽 우려 측을 보면 예측 불가능한 보상 구조는 이더리움의 거시적 경제적 매력을 떨어뜨리면서 생태계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양쪽의 의견이 서로 일리가 있으면 이번 제안은 과도한 스테이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지만 수익률 예측 가능성을 해치면서 기관과 디파이 유저들의 이탈을 부르고 생태계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더리움 재단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 보고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하면서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은 스테이킹 물량 50%를 제한 추진을 한다. 자, 그러면서 공식적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이더리움의 가다 동결과 중앙화 위험을 방지하고 스테이킹 참여율 50% 미만에서 자율 형성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더리움 재단의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이 소식을 이렇게 얘기를 한 핵심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과도한 스테이킹을 위한 탈중앙화 해소입니다. 스테이킹 물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를 초래하면서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위협한다는 그런 논리고, 특히 거대 거래와 기관들이 집중하면서 이더리움의 탈중앙성이 위협된다. 이 논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홈 개인 밸리데이터의 고사입니다. 대형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기관형 스테이킹 서비스와 경쟁에서 개인 스테이커들을 소외되고 네트워크 참여 유인을 잃고 있다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이유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필요 이상의 비용 지불 구조 개선인데요. 네트워크 보안에 이미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상 지급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구간을 유발해서 전체 홀더의 자산 가치를 희석한다는 거죠. 그럼 이 0%를 제한하면 지금 스테이킹 비율을 이렇게 과도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0% 제한하면 건전한 경제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이더리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최근 이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이런 엄청난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크게 없는 모습. 특히 보시면 거래량도 크게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은 지금 이런 움직임, 어쨌든 저점을 조금씩 낮추면서 고점을 올리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고점을 점점 낮추면서 다만 저점을 지금 받치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분명 지금 현재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항상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히 이번 8월 달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항상 이럴 때 보면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생겨나면서 비트코인이 제일 얌전한 모습, 우량한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는 지금 이더리움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릴 부분에서 힌트가 아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집중시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이더리움이 이번 일과 상당히 크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 정말 잠잠하니까 그나마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 내기가 어떤 코인이 올라가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공지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요 선 위에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만약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씩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공지방에 올려드리니까 하단 링크 타고 오시면 자, 이 부분 같이 보실 수 있고, 또 이 부분 제가 요 두 줄선 관련된 요 트레이딩 뷰를 제가 만드는 걸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 관련해서 문의가 조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금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지금 자 30분봉 캔들을 보시면 유동성이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없는 걸로 보이십니까? 유동성이 지금 없는 차트 모습입니다. 반대로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유동성이 있는 모습입니까? 없는 모습입니까? 물론 여기서는 일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유동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갔을 때 유동성이 있는 알트코인을 들어가느냐, 없는 알트코인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지금 보시면 여기 149원에서 207원까지 갔습니다. 이 타이코 같은 경우는 지금 99원에서 104, 뭐 수익률 크게 나진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올 확률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왜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매물이 나오면 하락으로 엄청난 펌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고르지를 못하겠고 어떻게 할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오셔서 저한테 좀 배우시면서 이런 알트코인들을 잘 골라내신다면 하루에 10%에서 15%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고, 물론 실패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손절은 5% 내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더리움 제도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 세 가지이지만 이번 제안의 눈앞의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이더리움의 특정 세력에게 독점되지 않고 화폐로서의 건전한 희소성과 탈중앙성을 영구히 지키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정 세력이 과연 독점하고 있는 곳일까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더리움 재단이 발표한 날과 똑같은 날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를 1대3 주식 병합을 실시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거래 편의성 향상 목적이 있다. 순수한 구조적 조정으로 이더리움의 실제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자, 방식은 보유주식인 ETF 주식 3주가 한 주로 병합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에 따라서 주가 변동은 기존 약 14달러 선이던 주당 가격이 약 42달러 수준으로 높아지고, 다만 자산 가치는 불변된다.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블랙록 이더리움 ETF 1대3 주식 병합의 배경 목적은 뭐냐? 일단 먼저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 격차를 축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낮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호가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게 느껴지면서 거래 비용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병합을 통해서 주가를 높임으로써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기존 약 7bp에서 약 2bp 수준으로 낮추어 거래 비용을 절감하자는 목적. 자, 표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스프레드를 축소하면서 기관 및 대형 투자자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대량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필 이더리움 재단이 스테이킹 보상을 제로를 했는데 대량 거래가 과연 필요할까 생각드는데 대량 거래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래 비용 및 유동성 구조 개선으로 효율적인 대량 주문 체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지금 이 블랙록이 이번 병합의 배경 및 목적을 밝혔다는 거죠. 결국 앞서 차트에도 보셨듯이 이더리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이번 조치에 이더리움 코인 자체의 가치나 수요 공급에 변화를 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ETF 상품의 유통 구조를 정비하는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현물 가격이 직접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영향은 제한줄 수밖에 없죠. 그럼 왜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블랙록은 자산 토큰화 및 머니마켓 펀드 등 전통 금융의 블록체인을 이식을 추진하면서 이미
전체 토큰화의 자산의 가반 이상이 몰려있는 이더리움이 사실상 뭐가 됩니까? 표준 인프라로 점 찍어놨죠. 이 과정에서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더리움 및 리쿼드 스테이킹을 등을 통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해서 막강한 지분과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더리움은 정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잇는 가장 완벽한 독점적 플랫폼이자 결제 정상 레이어 암호화폐였다는 거죠. 반대로 이더리움 재단과 핵심 개발진이 추진하는 스테이킹 보상 제한은 블랙록이나 대형 수탁사 거래소 같은 거대 자본이 네트워크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통제한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방어선 성격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란 얘기죠. 이 거대 기관들의 스테이킹 물량이 무한정 늘려서 네트워크 검증 권한과 경제적 주도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공공 블록체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금융 세력이 관리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나 다름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 재단이 보상 0% 깎아서라도 스테이킹 쏠림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 대책으로 블랙록은 병합을 발표하면서 지금 전쟁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는 것보다는 블랙록을 통해서 같은 장치로 그들에게 독점을 제어하는 팽팽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이들은 펀더멘탈과 장기적 가격 우상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평가하지만 저 코인 불장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블랙록이 승리하면 이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왜 이런 균형이 나쁘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물론 탈중앙화라는 철학적 색채는 다소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큰 증권과 RWA라는 실물 경제의 대지진 속에서 블랙록의 승리는 이더리움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축 디지털 자산으로 폭발적인 성장시킬 가장 확실한 치트키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이 지금 만들어가는 세상은 토큰 증권화 세상입니다. 거기 이더리움이 핵심 자산이고,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막대한 기관들과 연기금 이런 자금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그것이 블랙록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이라면 과연 이더리움 재단이 이겨낼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고, 만약에 블랙록이 장악을 한다면 그 많은 거대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더리움에 들어가면서 이 이더리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계약부터 해서 모든 계약의 표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세계 최강이 있는 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이 정말 늘 우리가 얘기하죠. 이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더리움이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표준 자산이 될 것이다. 자, 그 서막이 이 지금 블랙록과 이더리움 재단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이렇게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렸지만 이런 거대한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지방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이더리움 주주분이나 비트코인 주주분이나 확실한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 코인 불장과 함께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